세종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제가 완투를 해서 2021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월달에 변화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역시 새해라서 1월이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2월달로 넘어가면은요. 2월달에는요. 전매 제한 위반자 10년 입주 자격을 제한하겠다. 두 번째가 되게 핵폭탄이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를 설정을 하겠다. 이걸로 지금 완전히 유튜브가 힘들어지고 고객들도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전세를 못 나요? 막 그래가면서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인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이 설정이 된다.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제가 오늘 2월달, 이슈되는 2월달 이야기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매 제한 위반자가 10년 입주 자격을 제한하겠다. 2021년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알선한 자도 포함을 해서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이슈인데요. 전매 제한에 걸린 지역,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 나서는 분양권 상태로 매매를 할 수가 없고 또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분양권 상태인 데서 기본적인 1년 내지는 6개월 이후에 전매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전매 제한이라는 거는 뭐냐면 분양권을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간이 있어요. 청약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민간택지 같은 경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는 분양권을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1년이죠. 공공택지가 1년이고 민간택지는 6개월 이후에 비규제 지역으로 해서 6개월 이후에 당첨되신 분들은 전매 제한이 6개월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규제 지역에는 전매 제한을 전혀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세종이라든가 기타 요즘에 규제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웬만한 아파트 시장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다 걸려 있어요. 제가 오늘은 우연히 움직이는 카톡에서 봤는데 비규제 지역 해가지고서 지역이 떴는데요. 정말로 여기 지역에 아파트가 오를까? 진짜 안 오르겠다. 그런 지역만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도 많고 또 거기에 핵심 지역 몇 군데가 있는데 그 핵심 지역 몇 군데를 또 놓치고 들어간 데도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비규제 지역인 어느 지역이 또 가격이 상향이 될지 거기가 또 어떻게 전매 제한이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될지 이런 이슈가 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허위 임신 진단서를 발급을 했다던가 아니면 통장을 거래를 하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으나 전매 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 제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매 제한 위반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요, 전매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처분 수위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알선자들한테도 청약 자격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제재가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를 설정을 하겠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수도권 주택에 입주할 경우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공공택지라 가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지는 5년, 그 다음에 민간택지라 가면 2년 내지는 5년 등인데요. 만약 거주 의무 등 해외 체류, 근무, 질병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인정을 하고요. 이사할 경우 LH나 한국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을 해야 합니다. 이사할 때 집을 팔고 가라네요.
아무튼 시세의 80% 미만의 주택은 5년이고요. 80에서 100% 미만의 주택은 3년으로 해서 수도권에 분양권 상한제의 주택의 거주 의무, 분양을 받으면 이제는 임대를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거주를 하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 2021년도 2월에 달라지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을 넘어서 이제는 3월, 4월, 5월을 넘어서 6월로 가겠습니다. 6월에는요 가장 핵심인 달인데요. 이날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되는 날입니다. 중과세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요 기본세율이었거든요. 기본세율에서 플러스 2주택, 조정대상 지역이나 규제지역에 주택이 2개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추가세율이 10%였던 게 20% 상향이 되고, 2주택이었다고 하시면 20%였던 게, 그러니까 3주택이었다고 하시면 20%였던 게 30%로 상향이 돼서 어마어마한 양도세 요율이 중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있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단기세율로 해서 55% 등기 후 매매 55% 내지는 44%로 세팅이 됐던 게 이제는 70%로 완전히 급상승해서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는 집을 팔지 말라는 얘기죠.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0%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 후 매매가 되는 물량들의 70%가 이제는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2년 이상 된 것들 있죠.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했던 세율이 기본 세율이 한 뭐 40%대 40%대였다 하면 이제는 거기는 60%로 상향이 돼서 뭐 금액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세금으로 다 모든 게 나가기 때문에 2년 이상을 버티시라고들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2년 이상 되는 거에도 기본세율의 중과가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최고세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양권으로 거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셔서 못 팔았죠. 그 다음에 등기 이전 후에라도 어떻게 세금을 내고 처분을 해서 뭔가를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만드시려고 하셨는데 못 팔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국 청약이 되는 지역이 여기 세종하고 평택 고덕지구예요. 이 두 군데 지역에는 전국에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냈는데, 물론 개발 계획이 되게 유명하고 개발이 진행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랬다 하면 그런 전국 청약을 막던지 외지에서 청약을 받아서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임대를 놓고 전세를 놓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단기 매매로라도 매도를 해서 내 지역에 가서 주택을 사서 처분을 할 수 있게끔 청약의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봤을 때 어디를 가도 좀 편안한 현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뭔가가 지금 솔루션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더 힘든 게요. 임대선법이 이제 2개까지는 통과가 돼서 실행을 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 3번째 법이 남은 거 아시죠? 이 3번째 법은 하나는 뭐냐면요.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기간, 계약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요. 신고 누락에는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일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하고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든가 고시용이나 비주택이라면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임대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야 할지, 임대인이 해야 할지, 임차인이 해야 할지 셋 중에 한 사람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관여가 돼 있으면 중개업자가 거래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요. 근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중개업자가 신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임차인분들한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를 받으면 거의 한 90%는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그 신고된 내용을 취합을 해서 그걸로 재산권 행사라든가 뭐 제재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부동산세라든가 뭐 이런 거 정보를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또 신고를 하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을 자꾸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임대를 안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살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임대3법은 현 정부에서 많이 힘들게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을 위하는 법인데 임차인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임차인들을 힘들게 한다는 소리가 계속 여기저기서 들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3법 중에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저희 만약에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라 그러면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저희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서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시장이고요. 이 전월세 신고제 6월달에 양도소득세, 소득세율도 올라가는데 거기에 신고세까지 하다 보면은 임대 가고 싶어도 임대를 어쩔 수 없이 얻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전월세 신고를 해서 여기저기서 좀 빌려서 차입을 해서 세를 얻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저런 자금 출처가 될까봐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소연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 상황에서 2021년도에 핵폭탄급 되는 규제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얘를 어떻게 잘 적용해서 놓치시지 마시고 과태료까지 부과가 된다 하니까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6월부터 6월달 이제 이 두 달에 시행되는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려서 2021년도 상반기에 변화가 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제가 1월달에 많은 제도, 2월달, 6월달에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주변에서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서 감사해요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조금 영상을 올리는데 힘을 얻었고요. 세종시는 어때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요즘 세종은요 급매물은 그만 쭉쭉 빠져나가고요. 오늘은요 제가 도시형 원룸 오피스텔을 지금 구해주러 막 이렇게 열심히 현장을 다녔는데 집을 보고 내려왔는데 계약됐어요. 집을 보러 가는데 계약됐어요. 공실 즉 실주 되는 것들 있죠. 쫙쫙쫙쫙 계약이 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은 끝내는 계약금을 넣기로 한 물건이 안 들어갔대요, 계약금이. 그래서 얼른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전월세, 임대차 구하시는 분들, 특히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집을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물량이 계속 없다 보니까 물건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요. 임대차를 해서 전세로 구하시는 분들도 계속 늘고는 있으나 예전에 세종 전세값 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눈에 많이 보이는 현장 시장입니다. 매매는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다 하면 거래가 되고요. 그 저렴한 가격이 현재 가격에서는 최고가이기 때문에 최고가 갱신을 매매가 한 건이 진행이 되면 그 가격이 최고가로 이렇게 갱신이 되는 세종시 지금 현장 부동산 현장이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요. 수익성이 괜찮고요. 임대가 완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세 대비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현재 분양 물량들도 지금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좀 할인 분양하는 물량들이 있어요. 이 할인 분양하는 물량들은요. 입지 여건이 갖춰진 항아리 상권들 위주로 해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분양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현장 중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지금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분양 계약률이 60%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현장들마다 지금 상가가 암암리에 임대는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분양은 그래도 무난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입지에 따라 현장에 따라 많이 틀리고 있는 시장이 2021년도 12월을 보내는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나름 열심히 2021년도도 이런 즐거운 안내거리로 많이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요.
많은 도움 받았다, 도움 많이 주셨다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 거 이렇게 끝까지 시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일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통화가 안 될 때가 많아서 너무 죄송한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고요. 제가 조만간에 좋은 아이템 갖고 하나 올 거예요. 그때요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세종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